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귀여운 여성입니다. 원래는 아빠랑 단둘이 오래 살고 싶어 별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제가 어린 시절 병으로 일찍 떠난 엄마 대신 저를 홀로 키우신 아빠가 저를 참 어렵게 키우셨어요. 고아의 중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아빠는 이런저런 일용직을 전전하시며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그러다 엄마를 만나 가정을 꾸리시면서 안정적인 일을 하려 정화조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죠. 남들은 꺼려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늘 열심히 사시는 아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진아, 아빠가 똥 푸는 일해서 학교에서 놀림받지? 예진이 창피당하게 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 나는 아빠 자랑스러워. 애들이 뭘 몰라서 놀리는 거지. 걔네들 아빠는 직원인데 아빠는 사장이잖아. 사장이 최고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통닭 사다 주는 아빠를 왜 싫어해?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고 제일 좋아. 아빠의 직업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아빠가 참 멋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빠는 제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였고 든든한 가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집 형편은 늘 어렵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엄마가 희귀병을 얻게 되시면서 병원비 때문에 집에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혼자 외벌이를 하고 가장 노릇하시며 아픈 엄마와 어린 딸까지 보살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빠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저는 언젠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같이 걸을 날이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결국 몇 년 뒤 엄마는 제 곁을 먼저 떠나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빠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빠는 남은 빚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셨는데 거기다 혼자 자식 키우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늘 웃기만 하셨지만 그 속은 어떠셨을지 저는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고 그런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경계성 지능장애로 보통 사람들보다 IQ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들과는 달랐어요. 저야 남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정작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찍 파악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자기네 집안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문제를 덮어놓고 방치만 했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여유 있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지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듯 거의 고아나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흠없는 둘째 아들에게만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이해하고 살 텐데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배울 만큼 배우신 시부모님이 오로지 세상의 시선 때문에 멀쩡한 자식을 반푼히 취급하며 자식 취급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셨다는 게
참 무책임하다 싶었죠. 그래도 착한 남편은 그런 부모님께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가엾고 안타까웠고 제가 남편의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모자란 자식 대충 치워버리자는 심정인지 별 볼 일 없는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나 남편은 시댁에서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신경 쓰지도 않으셨고 의사 부부인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를 경멸하듯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동서는 결혼 전에도 저희 친정아빠의 직업을 가지고 개무시를 하더니 그런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하더라고요. 저기요, 어머니가 차 좀 내오래요. 동서, 저기요라니. 이제 결혼했으니 형님이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지금 나한테 형님 소리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떠나서 그게 맞는 거지, 동서. 그럼 나도 동서를 저기, 여기 부를 수는 없잖아. 어차피 시댁에서 몇 번 보지도 않는 거 볼 때만이라도 호칭 제대로 해줘. 그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시부모님 면도 있으시잖아. 어머 세상에 기가 막혀. 시아주버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저런 여자를 왜 며느리로 들이셨나 몰라. 동서는 저 들으라는 듯 흘리는 말로 불만을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가 그래봐야 제가 난리 피우고 큰소리 내지 못할 걸 알고 있으니 그리 당당한 거죠. 그것도 그럴 게 병원 운영하시는 시부모님께서는 같은 의사인 동서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거기다 동서는 지역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 다니는 의사라 콧대도 높았고요. 많이 배우고 여유 있는 사람이면 마음 씀씀이도 그래야 할 텐데 배우고 가진 것에 비해 인성은 바닥인 동서였네요. 어쨌든 그렇게 시댁에서 저희 부부는 늘 찬밥이었고 저는 시댁에서 유산을 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에도 장남에게 살 집을 얻어주기는커녕 알아서 결혼하라며 처가살이하라고 했던 시댁이었거든요. 저도 남편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일로 괜히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일찍이 기대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지만 어차피 저희가 찾아가도 반기지 않는 시댁이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순진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아 간병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때 제가 간호사를 꿈꾸기도 했다가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 간병인이 되었네요. 어렸을 적 알타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 간병도 제가 했었기에 간병에 자신 있었던 저는 그저 그런 간병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구보다 환자들 곁에 오랜 시간 함께하는 간병인으로서 아프신 분들을 돌보며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드리는 간병인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 간병 일을 하다 보니 참 여러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유난히 인상 깊고 뜻깊었던 환자는 바로 김할머니셨죠. 김할머니는 6인실 병동에서 가장 입구 자리에 계시던 할머니이셨는데 특이한 분이셨어요. 보통 다인실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되도록 구석자리를 선호하시는데 그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다른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시고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입구 쪽 자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오가는 걸 보는 게 좋다며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보기에도 참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간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할머니를 찾아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근데 자식들은 어디 멀리 사시나 봐요? 저번에 아드님들 있다고 그러시던데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서요. 내 자식들? 우리 아들들은 여기 안 와. 아마 끝까지 못 만날 거야. 왜요? 다들 바쁘대요?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 어떻게 한 번은 안 찾아온대요? 나는 이제 찾아올 자식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지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할머니가 더 이상 사정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효자식들이 다 있나 생각했지만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간병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입원만 시키고 한 번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은 꽤 흔했고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받아가고 병원비를 안 내줘서 병원에서 언제 쫓겨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나마 돈이라도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눈치라도 보고 아부라도 떨 텐데. 김할머니는 형편도 여의치 않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워 더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치 친할머니 같았던 저는 정말 손녀처럼 할머니를 잘 챙겨드렸습니다. 용돈하라며 정해진 월급보다 늘 웃돈을 얹어주시는 할머니께 감사해서 그 돈으로 다시 할머니 간식을 사다 드리고 병원에서 걸치실 숄이나 생필품들을 사다 드리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괜히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환불해 오라며 화를 내셨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가져온 것들을 몰래 소중하게 챙기시는 걸 보면 저의 그런 관심과 우지랖이 싫지는 않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부터 저희 사이는 그냥 간병인과 환자 사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게 참 좋았죠.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는 구하라 할머니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었는데 저한테 할머니가 계셨더라면 김할머니 같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나 저희 아빠에게도 김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마침 제가 일하던 병원 근처라며 잠깐 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진아, 아빠 왔다. 아빠, 여기가 김할머니셔.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세요. 근처에 오신 김에 저 보러 오신다고 해서 두 분 인사라도 나누시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예진이 아빠입니다. 저희 딸을 친손녀처럼 잘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리네요. 자네, 나 모르겠나? 내 얼굴 못 알아보겠어? 한 2년 전에 자네가 나를 구했었지 않는가? 2년 전에... 아이고 설마 어르신이 그때 그분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르신 살아 계셨군요. 어르신을 여기서 뵐 줄이야? 저희 딸애가 친할머니처럼 생각한다는 분이 어르신이셨어요?
할머니께서 저희 아빠를 보시고는 갑자기 아는 체를 하시더니 저희 아빠와 인연이 있었다며 무척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하시는지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뭔가 떠오르셨는지 아빠 역시 할머니를 반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잘 지냈느냐고 하며 두 분이서 반갑게 회포를 푸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의 사연을 전혀 몰랐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진정하신 두 분에게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쯤에 저희 아빠가 할머니를 구해드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할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할머니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아들 둘을 열심히 키우셨답니다. 몸은 하나인데 자식이 둘이라 혼자 힘들고 버거운 일도 많으셨지만 오직 자식들을 생각하며 혼자 고생을 감수하셨겠죠. 마치 저희 아빠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자식들이 할머니가 나이 들자 할머니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계신 데다가 연세가 있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자기들끼리 유산 분배를 두고 시시비비가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을 두고 돈싸움을 하는 자식들에게 실망이 크셨대요. 하지만 사랑이 맞아는 자식들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형제간에 원만하게 잘 풀기만을 바라며 누구 편도 못 들고 이도저도 못하셨는데 그러는 사이 욕심을 부린 둘째 아들이 그만 첫째 아들을 해치고 말았답니다. 결국 그 일로 큰아들은 목숨을 잃으며 할머니 곁을 떠나버렸고 형을 해친 작은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할머니를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몰랐던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할머니의 큰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자 자식 모두를 잃은 할머니는 상황을 비관하며 안 좋은 선택을 하려 하셨답니다. 자식들 그렇게 만든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시며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지시려던 순간 저희 아빠가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하고 할머니를 구하셨대요. 웬 노인이 한겨울에 강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아빠가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으셨고 할머니를 따뜻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사드렸답니다. 그리고 왜 그러시느냐 사연을 물으며 할머니가 마음을 고쳐먹으시도록 설득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웬 생판 모르는 남이 이리 오지랖을 부리나 싶었지. 지금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남이 내 걱정을 해준다. 그래서 뭐가 고맙겠어. 그냥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나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자네가 자네 얘기를 꺼내줬잖나. 자기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구아라고 말이야. 그때 자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글쎄요. 그때는 저도 워낙 경황이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습니까? 아유, 실수라니. 그때 자네가 했던 말이 나를 살렸지. 자네가 그때 그랬어. 낳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기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르신도 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 노력하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냐고.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나보고 명줄 다 하기 전까지
열심히 살아보라 그러대.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그래도 왜 행복한지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집사람도 먼저 보내고 괴로웠지만 딸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자네 말 듣고 생각을 굳혀먹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비록 나이 들어 몸에 병은 찾아왔지만 자네 딸 덕분에 잘 간병받아서 쌩쌩해졌고 말이야. 저는 그때 어르신한테 그런 사정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제가 주제 넘은 소리를 했네요. 제가 고생했다고 해서 어르신이 겪으신 일이 고생이 아닌 건 아닌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못 배우고 말 주변이 없어서 위로를 그렇게밖에 못했나 봅니다. 괜한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무슨 소리? 나는 자네한테 고마운걸. 그때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텐데. 나는 자네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내가 그때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게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자네가 나를 살린 거야.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래도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 그날 이후로 어르신 걱정 많이 했었다고요. 그렇게 두 분이서 몇 년 전 얘기를 나누시며 남다른 인연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우연히 할머니를 만나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이런 게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할머니를 만나게 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의 우연이 천만다행이라 싶었죠.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반가워하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 우연히 열린 문 틈으로 병실을 지나가던 동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일하던 그 병원이 의사인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 병원이 동선의 병원인 걸 알고 있었던 저는 하필이면 동선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불편했지만 그래도 같은 식구고 동서지간이니 지나다니면서 인사라도 하고 지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간병일 하던 걸 탐탁치 않아 하던 동서가 그걸 알고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를 아는 척하지 말라나요? 알고 보니 동서가 병원에서 일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형제가 아예 없고 외동이라며 저희 남편과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던 거죠.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동서는 저와 동서지간이라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있는 사람을 없는 셈 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지만 저도 동서와 굳이 아는 척하고 지내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는 서로 모른 척하고 다니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것조차 싫은지 저더러 자기 앞길 막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저를 떠밀었었죠. 하지만 저는 동서를 무시했고 동서는 매번 저를 병원에서 쫓아내려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는 꼬투리를 잡았다 싶었는지 동서가 병실로 쳐들어와서는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소란스럽다 했더니 여기 왔네? 저기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누가 병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다른 환자들도 계신데 병원에서 이게 무슨 민폐예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 얼마나 소란을 떨었다고. 늦은 시간도 아니고 대부분 환자분들도 산책 나가시고 한가로운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대화 좀 했다고 소란이라고까지 할 말이야?
내가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말귀 못 알아들었어요? 동서는 무슨 동서야. 기막혀. 동서, 나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서가 여기 의사라고 나한테 함부로 그러도 돼? 나 동서 형님이야. 잘난 형님 대접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호칭과 예의는 지켜야지. 지금 나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좋아하시네. 그러게 나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으면 진작 다른 병원 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밖에서 그쪽한테 형님 대접해줄 생각 없다니까? 나한테 형님 대접 받고 싶었으면 형님 노릇을 했어야죠. 형님이라고 인정해줄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형님이에요? 어쩌다 결혼으로 나랑 엮여서 한 집 식구인 것처럼 굴고 싶은 모양인데 형님이랑 나는 태생부터가 달라요. 가족? 그런 걸로 감히 엮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나는 이 병원 의사이고 당신은 고작 간병인일 뿐인데 우리가 동서지간으로 엮이는 게 말이나 된다 생각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당신이나 당신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내놓은 자식일 뿐이야. 그나마 핏줄이라고 사람 취급해줬더니 지가 진짜 나랑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뭐라고? 우리 남편이 설령 내놓은 자식이라고 한들 동서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나도 동서랑 동서지간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근데 아랫동서한테 동서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면 동서야말로 나랑 인연을 끊던가. 나야 우리 남편이랑 이혼할 일 없고 우리 남편이 그 집 장남인 이상 나도 그 집 맏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나랑 엮이기 싫으면 동서가 서방님이랑 이혼을 하던가 했어야지. 뭐? 장남? 맏며느리? 어이가 없으려니까 나 참. 누가 맏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이 말 들으면 웃으시겠네요. 나름 고개 숙이고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사는 줄 알았더니 꼴의 맏며느리 노릇은 또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참 욕심도 크네. 아주버님이야 어쩔 수 없이 시댁 핏줄이었으니 부정할 수 없다 해도 형님은 아니죠. 형님은 그냥 모자란 장남한테 딸린 객식구일 뿐이지 맏며느리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냥 모자란 아들 곁에 두는 심부름꾼 같은 거일 뿐이지. 그래, 지금 형님이 이렇게 남의 수발 들면서 간병이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형님은 학창시절에 공부 못한 티를 이렇게 내시네요. 공부를 하셨으면 주제 파악이나 분수라도 아셨을 텐데. 여기 우리 아버지 계셔. 말 조심해. 그리고 나야말로 병원에서 서로 아는 척하기 싫었는데 먼저 아는 척한 건 동서 아니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괜히 시비야? 시비는 무슨 시비예요. 지적을 한 거지. 형님이 먼저 우리 병원 물을 흐리고 있잖아요. 형님, 저는 이 병원 의사예요. 의사로서 환자들 편히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젠 내가 하다 형님 아버지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감히 의사한테? 동서가 나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선 한참 넘고 있어. 나한테 그런 건 다 참겠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이러지 마. 그리고 여기 내가 간병하는 환자분도 계시잖아. 동서 의사라며. 의사로서 환자들 편히 생각한다면서 하는 행동이 있다위야? 그래, 나는 가방끈 짧아서 주제 파악 못할 수도 있겠지. 근데 동서는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굴어도 되는 거야? 동서가 이 병원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났길래
뭐 병실에서까지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나가면 나도 못 참아. 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험한 꼴 보이기 싫어서 겨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동서도 그만하지 그래? 동서가 제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험한 말을 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설마 이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줄은 몰랐네요. 시부모님조차도 저희 부부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저나 남편은 시댁 행사에서마저 조용히 입 다물고 자리를 지키다 떠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동서와 그렇게까지 길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고 저는 간병인 입장이다 보니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지 아주 나를 잡았다 싶게 작정을 하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무서울 정도로 말이죠. 병원 의사라는 사람이 인성이 저 모양이어도 괜찮은 건지 되려 제가 다른 환자들 보기 민망해 걱정일 지경이었어요. 저도 동서의 말에 기가 차서 몇 마디 대꾸해 주었지만 이래봐야 서로 좋을 게 없다 싶어 그냥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물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동서를 보고 사돈며느리라고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걸 보며 저는 그냥 동서가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져주기를 바랐죠. 그래서 겨우 화를 참고 동서를 보내려는데 동서가 기어이 불을 지르더라고요. 지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형님의 물 어쩌시려고요? 더러운 걸 보이시려고요? 지금도 충분히 못 볼 걸 보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추접해질 수 있어요? 저는 좋은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도통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형님 말대로 저는 잘난 의사라서 무서울 거 없거든요.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해서요. 누가 병원에서 의사를 건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문제 일어나면 다들 내 편 들지 형님 편 들겠어요? 그러니까 형님이나 거지같이 있지 말고 꺼져요. 이 다 죽어가는 노인네나 더럽고 냄새나는 애비나 이 줄줄이 거지들까지 다 데리고 꺼지라고! 저를 무시하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보는 환자와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아빠를 욕보이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동서의 머리채를 죄에다 뜯어놓고 그 병원에서 쫓겨나고 문제가 커져서 제가 다시는 간병인을 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내 사람들을 건드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예 간병인을 관둘 작정까지 하고 동서에게 다가가던 순간 저보다 먼저 김할머니가 선수를 치셨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김할머니가 동서의 뺨을 내리치신 거죠. 이 구이한 것, 감히 내 손녀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나를 때렸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감히 의사 뺨을 때려? 그래, 내가 네 뺨 때렸다. 왜? 맞으니 아프냐? 너는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으면서 고작 뺨 한 대 맞은 게 아파.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더니 정도를 모르고 사람을 괴롭히네. 네가 의사면 다야? 의사라는 게 이딴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어디 너 같은 의사가 다 있는지. 너 같은 건 의사를 하면 안 돼. 이 노친내가 미쳤나?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나 이 병원 의사야. 당신 같은 환자들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병원에서 환자를 내쫓아? 의사가 지금 환자 협박하냐?
환자라고 뭐 다 같은 환자인 줄 알아? 당신처럼 다 늙고 돈 없는 환자들은 환자 취급도 못 받는 게 세상이야. 허름한 꼴하고 제일 싼 6인실 쓰고 있으면서 감히 의사 앞에서 큰 소리를 내?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오늘 세상의 쓴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경호팀! 여기 경호팀들 다 어디 있어요? 여기 환자가 의사 팬다. 얼른 와서 쫓아내요. 동서는 할머니가 혼을 내시는데도 무서워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 주제에 감히 의사를 때렸다면서 병원에서 할머니를 쫓아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내 사람들을 지키려고 동서에게 나서려 했는데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 꼴이 되었구나 싶었죠. 게다가 잔뜩 화가 난 동서가 병원 경호원들까지 불러대는데 이러다 힘없고 돈 없는 할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못 볼 꼴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더라고요. 동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내 편 들어주시라고 그러신 거잖아. 우리 둘 사이의 시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랑 해결해야지. 동서도 의사인데 환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서도 그만해, 응? 이제 와서 그만? 그만하라면 아까 그만했어야지. 아니, 진작 내 눈앞에서 꺼졌어야지. 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 그러면 내가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딴 인간이 나를 때려? 감히 의사를 때린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경호팀! 경호팀! 빨리 와서 저 할머니 끌어내요. 저는 동서를 말리려 했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기어이 경호원들을 병실로 부르더니 저와 할머니를 끌어내려 하더라고요. 병원 의사의 호출이라 그런지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키가 2미터는 족이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낸다면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내보고 쫓겨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갑자기 제가 아니라 동서를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경호팀, 나를 막을 게 아니라 저것들을 막으라니까요? 왜 나를 막고 있어? 환자분한테서 떨어지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시면 저희도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 나 여기 병원 의사야. 심지어 나 병원장님 라인이라고. 병원 경호원들이면 의사를 지켜야지. 뭐 저런 거지들을 챙기고 있어? 저희들은 VIP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환자를 해치실 수는 없습니다. 물러나세요. 당연히 병원 의사인 동서편을 들 거라 생각했던 경호원들이 되려 저희를 보호해주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의아하기만 했어요. 동서도 당연히 경호원들이 자기 편일 거라 생각했는지 자기를 막아서며 위협하는 경호원들을 보며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렇게 경호원들이 저와 할머니를 지키는 사이 누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할머니 앞에서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웬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셨는데 그 사람을 본 동서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병실에서 이게 무슨 소란인지 제가 깜짝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다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원장, 나 자네 좋게 봤었는데 이번 일은 좀 실망스럽구만.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직원들한테 물은 모양이지? 그래도 명색이 병원장인데 직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아니 감히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협박을 하나? 저 의사 선생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군. 환자들 다 있는 곳에서 병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질 않나? 환자 돌보는 간병인한테 온갖 막말을 일삼지 않나? 그래서 보다 못해 내가 나섰더니 이제는 나더러 나가라 그러대? 내가 살다 병원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말이야. 병원비는 못 내도 쫓아낼 수 없는 게 의료법 아닌가? 근데 저 의사는 뭘 가지고 환자인 나를 나가라 마라 하는 건지 내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 이런 건 전부 최원장 자네 소관 아닌가? 대체 의사들을 뭐라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전부 제 탓입니다. 저 선생이 뭘 너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젊은 여선생이 세상을 뭘 그리 알겠습니까? 여유 있는 집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랐다 보니 세상에 저만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져서 그러는 거죠.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글쎄, 나는 최 원장이 뭘 얼마나 단속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 의사 선생 하는 말 들어보니 자기가 병원장 라인이라고 아주 기고만장하던데. 애초에 저 젊은 의사 선생이 이런 꼴을 벌인 것도 다 최 원장이 그러게 둔 탓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어디 나이 든 환자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당장이라도 병원을 옮기고 싶어. 예?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밑에 사람들한테 저 앞세워 갑질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을 리가요. 그러게 이런 걸 보지 마시고 VIP실에서 지내시지. 왜 고집을 부리셔서는. 지금이라도 VIP실로 옮기시죠, 회장님. 뭐야? 그래서 자네는 지금 내 탓을 하는 건가? 내가 저런 새파란 의사 선생한테 무시당하는 게 6인실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6인실 쓰는 평범한 환자들은 의사한테 저런 소리 들어도 싸다는 거야? 이제 보니 병원장 자네 생각도 저 젊은 의사 선생이랑 다를 게 없나 보구만. 아니요.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측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여기서 멀쩡히 편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옮기나? 정신경을 잘 쓰고 싶거든. 의사들 인성교육이나 신경 쓰게. 내가 만약 이런 꼴을 또 봤다가는 앞으로 이 병원에 발길 끊을 테니. 자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럼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단속하겠습니다. 박 선생. 자네는 뭐 한다고 멀뚱멀뚱하니 보고만 서 있어. 얼른 여기 와서 사과드리지 않고. 예? 아니 병원장님, 지금 저더러 사과를 하라고요? 저 사람들한테요? 아니 사람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자네 정말 왜 그러나? 다 큰 어른이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한다는 소리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냥 몇 마디 했을 뿐이고 먼저 때린 건 저 노친네, 아니 할머니시라고요. 환자가 의사를 막 때려도 됩니까? 이거 의료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거 병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권한으로 쫓아내려고 한 건데 병원장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애초에 자네가 먼저 환자분들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다 보고받고 왔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죄가 없다고 발뺌을 해. 자네 정말 뭐 믿고 이러나? 병원 하다는 시댁 믿고 그러나? 그럼 그렇게 믿을 구석 있으면 우리 병원 말고 거기 가서 일하지 그래. 당장이라도 전원시켜 줄 테니까. 그러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던가. 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병원장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요? 이 사람 개념이 없다 했더니 눈치도 더럽게 없네. 여태 내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저분은 우리 병원 VIP시라니까. 내가 어려워하고 보면 모르겠어. 회장님은 우리 병원 이사장님이랑 아주 오래되신 막역한 사이시고 매년 우리 병원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큰손이시란 말이야. 근데 그런 귀한 분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자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그동안 자네를 많이 아꼈다고 해도 이 상은 못 봐준다 이 말일세. 이 일이 혹여 이사장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네뿐만이 아니라 나까지 나가리라고. 알아들었으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뭐해.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 뵙고 실수를 저질렀나 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 쫓아내려 했던 거? 나더러 거지라 욕한 거?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께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형님이랑 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께는 전혀 감정이 없어요. 환자한테 그 따위를 했던 것부터가 의사 자격 박탈이지만 그래, 그건 뭘 몰라서 그랬다 치고 사과할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지 않나? 나보다 이쪽에 사과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 예, 사과할게요. 형님,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흥분해서 말이 좀 심하게 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요. 자네는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나? 일방적으로 한쪽을 몰아붙여 놓고는 서로 조심을 하자. 내가 보기에는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내 우리 예진이를 무시하고 형님 대접 한번 해주지 않은 것 같던데. 그래놓고 겨우 그따위 말 한마디면 사과가 될 거라 생각해? 예진이는 그냥 내 간병인이 아니야. 내가 친손녀처럼 생각하는 내 식구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감히 내 앞에서 무시를 했으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나? 자네도 최 원장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자네 목숨줄이 이제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가 자네 형님이나 나한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쫓아내줘 볼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사과할게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제대로 형님 대접 안 해드리고 형님이나 아주버님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아버님께 무례했던 것도 사죄드릴게요. 제가 별것도 아닌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형님을 무시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자라서 뭘 몰라서 교만하게 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형님. 시댁에서도 제가 일 다 하고 형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살다 동서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할머니의 불같은 호령에 잔뜩 겁먹은 동서가 냅다 무릎을 꿇고 손발을 빌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혹시라도 김할머니 때문에 병원에서 잘릴까봐 싶었는지 눈물 콧물을 짜며 제게 애원을 했고 그 꼴이 보기 지겨워진 제가 그만 됐다고 해서야 할머니도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병원장님까지 저와 아빠에게 연신 사과를 하시며 겨우 상황이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 할머님께서 퇴원하실 때까지 저는 병원에서 동서의 콧배기도 보지 못했네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흥남철수 때 북에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터를 잡으신 분이셨는데 그 당시 온갖 고생을 하시며 장사를 하셔서 꽤 큰 돈을 벌어들이셨고 수십 년에 걸쳐 건물과 사업으로 큰 부를 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혼자만 쓰지 않으시고 병원이며 고아원이며 기부사업까지 하셔서 덕도 많이 쌓은 분이셨죠. 근데 그런 분의 자식들은 왜 그리 돈 욕심이 많았는지 서로 나눠 가져도 충분했을 돈을 두고 감정 싸움을 벌인 탓에 할머니가 자식 둘을 모두 잃게 되셨다니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퇴원을 하시면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실 텐데 평생 외롭게 사실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할머니를 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죠. 그런데 퇴원을 앞둔 할머니께서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해오시는 겁니다. 퇴원을 해서도 저와 계속 보고 지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니 아예 할머니 댁으로 제가 이사 오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아빠와 저희 부부가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가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 제 사정을 아신 할머니가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집에 방 많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집세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꽁으로 와서 살아.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염치는 있죠. 염치를 따지려면 다 늙어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자고 하는 내가 염치가 없는 거지. 예진이 네가 무슨 염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남의 집에 얹혀 살아요. 제가 집세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실 거면서. 그럼 정말 민폐예요. 아유, 남의 집이라니. 내가 벌써 너랑 남이 된 거냐? 아휴, 그럼 나 섭섭한데.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이제 퇴원하고 나 혼자 그 집에 들어가려니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지 벌써부터 돌아가기 싫구나. 그럼 집세 대신 일해준다고 생각하든가. 한 집 살면 예진이 네가 내 밥도 챙겨줄 거고 내 말동무 해줄 거 아니냐. 그럼 되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줘야 할 판인데. 어째? 월급 받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처음에는 민폐라고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 분인지 아는 마당에 그런 호의를 덥석 받는 건 염치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너무 외로워서 혼자 살기 싫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에 대한 외로움 때문에 넓고 좋은 1인실 두고 굳이 불편한 6인실을 지내셨던 분이신데 그런 할머니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잘 지내실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할머니를 찾아뵙고 챙겨드리려 했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남편과 상의를 한 저는 고민 끝에 할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이 얼마나 넓고 큰지 정말 저희 다 들어와서 살아도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할머니도 병원에 계시느라 집이 오래 비워져 있어서 그런지 집안에 온기라고는 없이 삭막하더라고요. 이런 집에 할머니 혼자 계셨더라면 외로움에 되려 병이 걸리셨겠다 싶어 들어오기를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죠. 맨날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쓸쓸하셨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식구가 생겼습니다. 한 집에 살게 되며 이제는 정말 친할머니 이상으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고 할머니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저를 수양딸로 삼아주셨죠. 그 소식에 시댁에서는 갑자기 안 보던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동서는 할머니를 통해 이사장에게 말 좀 잘해달라며 제게 아부를 떨기 시작하네요. 이제 와서 이러는 시댁 식구들이 기가 막히지만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더 늘었으니 그냥 저희 가족의 행복만 생각하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식구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